박원석에게 또 이준석은 뭐냐? 최우선순위. 영입인재. 영입인재. 미래 영입인재. 기다려라 이준석. 오래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보다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기에는 동년배로 보이는데. 저희 동네에서 안철수 대표 다음으로 소득세 많이 했어요. 윤석철과 부자였군요. 그럼 출연료를 조금 아마 억대 연봉일 것 거예요. 같은데. 들으니까 두 자리 쓸 것 같은데. 두 자리는 아닙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입니다. 시사저널 TV가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한 10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축하드립니다. 예, 뭐 10만 명 의미 부여하면 굉장히 큰 의미가 부여할 수가 있고 또 뭐 10만 명 갖고 왜 이러냐 또 이러면 또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사저널 입장에서는 시사저널 TV 입장에서는 우리 독자분들이 10만 명이 넘었다는 것에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시사저널 TV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정두원 전 의원, 또 배용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이 출연하면서 좋은 얘기 들려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이 또 좋은 논평 계속 해주셨습니다. 이 뒤에서 또 조문희 기자, 또 한동희 최인철 PD, 또 이민우 팀장 등 많은 또 우리 시사저널 구성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만 명 독자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독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유튜브 본사에서 예. 구독자 10만 명 되면 뭐 보내오는 거 있지 않아요? 네. 뭐 이렇게 실버 무슨 버튼 버튼이 보내온다던데. 근데 요즘 이제 그게 조만간 도착할 걸로 10만 넘은 채널이 많아져가지고요. 요즘은 10만 넘으면 그거 보내주면 그걸로 막 이 컨텐츠 만든다고 거기다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거 올리는 애들도 있어요. 불판으로 써가지고 발암물질 나오고. 그러니까 그 가치가 이제 갈수록 이제 인플레이션 비슷하게 예전보다는 좀 떨어진 거죠. 예. 저희가 이 독자 구독하시는 분들께 이 이벤트를 통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이 뭐 수백 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선별을 했습니다. 선별을 해서 몇 가지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해가는 그런 순서를 좀 가질까 합니다. 일단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두 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셔서 이렇게 10만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 독자들 질문 중에서요. 네. 딱 보니까 일단 이준석에게 박원석은 뭐냐? 박원석에게 또 이준석은 뭐냐? 뭐 이런 질문들 이게 이제 아이디 미니라는 분이 주셨는데 최영일 대표가 예, 박 의원님.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정의당으로 영입할 최우선순위 영입인재. 영입인재, 미래 영입인재. 그렇군요. 재밌네요. 기다려라 이준석. 이준석 최고는 어떻습니까? 박원석 의원님 오래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아니 그냥 저희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요. 예. 제가 이제 일주일에 이제 궁합이 잘 맞으면 이제 한 3-4번씩 만나게 되는 조합이 있어요. 박원석 의원님 또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님, 또 홍근택 부대변인, 뭐 신장식 변호사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아무리 서로 말을 잘하고 서로 뭔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붙여놓으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싸우고 그냥 이제 2주 만에 이제 방송 그만두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 사람이랑 토론 안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적어도 박원석 의원님은 저랑 다른 여러 방송에서도 마주치지만은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정의당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보수에 대해서 서로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돼가지고 적당히 남의 그 논리는 비판하되 인격적으로 안 건드리는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이 또 품성이 좋으시니까. 아니 방송하다 보면은 실제 그럴 때가 있어요. 뭐 맞는 말도 참 빈정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아픈 지적,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동의할 수 없는 얘기지만 또 수긍이 가게 동감이 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도 이제 방송을 여러 그 패널들하고 여러 번 해봤지만 그런 경우가 제일 사실은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기분도 별로 안 좋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방송 막간에 카메라가 돌지 않는 시간이 있잖아요. 돌지 않는 시간에까지 그 논쟁을 계속 끌고 와가지고 상대의 태도를 지적한다든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그러면 저분하고는 뭐라고 도대체 방송을 해야 될까 싶을 끝나고 이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쌩 가버리는 서로가 그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죠.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바른정당 시절 같은 때에는
사실 이제 정의당과 비슷한 포지션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많았었고 네. 그래서 사실 정의당 염탐을 많이 했죠. 어. 네, 저 집이 과연 행복한가 진짜 네네. 아니면 진짜 한 20여 년에 걸친 저 집의 그 시도라는 것이 내부 구성원들이 뭐 지쳐가는지 아니면 또 내부 구성원들이 또 반추해봤을 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딘지 이런 거 캐내려고 제가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 예, 예.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다시 통합당하면서 어. 이제 그 노력은 좀 덜합니다. 이제 이 그 두 분은 사석에서 만나면 뭐 지금은 이제 방송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사석에서 그냥 만났을 때 서로 어떻게 부르고 주로 무슨 얘기를 저는 합니까? 박원석 의원님이 그러고 이제 사석일 봤자 저희는 이제 뭐 가끔 방송국에서 회식 같은 거 하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네. 아니면은 대기실에 있는 게 사석이죠. 방송 막간에. 그렇지. 예, 예, 막간. 방송 막간에 있는 곳인데 박 의원님 이렇게 네, 불러나요? 그렇죠. 저는 박 의원님 어떻게 뭐 부릅니까? 이채고 부르기도 하고 이준석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 이준석이라고 좀 더 편하게.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기보다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기에는 동년배로 보이는데. 아 스스로 지금 자기 칭찬. 그리고 이제 그렇죠. 서로 바쁘니까 뭐 별도로 사석을 갖기는 어렵고 가끔 이제 무슨 토론 프로그램 같은 거 나갔을 때 이제 회식을 하거나 네, 술 한잔 할 때가 있고 그 이외에는 오며 가며 방송 대기하며 방송 끝나고 뭐 또 차 타러 가며 근데 이제 뭐 아니면 가끔 누가 차 갖고 오면 차 태워주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 뒷얘기들 있잖아요. 네. 미래통합당이나 과거에 이제 바른미래당에 있을 때 그 돌아가는 뒷얘기 주로 이제 뭐 손학규 대표 욕 뭐 이런 거. 그 이채고 네. 전공이죠 그거.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도 또 돌아가는 뒷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예. 이런 얘기들 주고받고 하는 거 정보죠, 정보 교환. 보통 이렇게 보면 이제 저 박원석 의원이 예를 들면 야 뭐 준석아 이준석 뭐 이렇게 하면 이준석 최고 입장에서는 뭐 형 뭐 이럴 만도 한데 네. 그게 안 됩니까? 그냥 그게 박원 첫 시작이 의원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 제가 이제 당에서도 보면은 네. 제일 친한 건 하태경 의원님인데 하태경 의원한테는 하태경 의원님이라고 합니다. 아 형이라고 하기엔 나이 차이가 좀 나지 않아? 근데 또 반대로 그보다 또 나이가 좀 더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윤상현 의원 같은 분한테는 형님 이럽니다. 거기는 나이가 많은데. 네. 그럼 거기야말로 진짜 저희 아버지의 네, 동생뻘 네, 비슷한 네. 느낌인데도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확실히 첫 호칭과 첫 그 위계가 고착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아직도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김종인 장관님이에요. 그래서 예. 처음에 아, 그렇게 처음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칭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있습니다. 예, 앞에 제가 드렸던 질문이 YUSJ 독자님 그리고 JHJ 독자님 이 질문 주셨던 내용이고요. 김정훈 독자님 이런 질문 주셨네요. 저도 이제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데 이 방송 토론을 할 때 민감한 내용 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부딪힐 때도 있고 한데 사전에 그런 부분을 좀 조율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방송 현장에서 만나서 얘기한지 이런 건 이제 궁금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두 분도 뭐 여러 차례 방송도 같이 하시고 하니까 아니 이제 뭐 토론이라는 게 조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을 알고 어쨌든 토론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이제 정확한 논점이 형성이 되니까 네. 사전에 대기하거나 이럴 때 그날 이제 방송 이슈에 대해서 토론 이슈에 대해서 네. 어떤 입장인지를 탐색전을 하죠. 대강 이제 어떤 입장이구나. 네. 이준석은 요즘에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러고 떠들고 다니고 아,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구나. 그런 거 이제 좀 찾아보죠. 네. 그런 거지 사전에 뭐 조율 같은 거는 실제 토론 프로에서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참 얄미운 게 뭐냐면은 저랑 이제 일주일에 여러 번 만나던 패널 같은 경우에는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보통 일주일에 이슈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안 하죠. 예. 했던 논리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대비해 가지고 그걸 잡으러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도 이제 일주일에 예를 들어 똑같은 패널과 3번 정도 만난다 그러면은 네. 배분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아. 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아침에 만났던 사람 오후에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 예. 골치 아픕니다 진짜. 보면. 이런 질문 주신 분들도 여러 분 계셨어요. 이 두 분이 말씀을 워낙 그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잘 하시는데 이 말을 잘하는 비결이 뭔가요? 에노 랜덤님 논리 정연하시면서 목소리 톤도 좋으시고 팩트 폭행해서 가슴이 뻥 뚫린다. 말 잘하는 비결이 뭐냐? 이거 뭐 이준석 최고위원한테도 물어보고 뭐 박원석 최고위원한테도 물어봤는데 어떠세요? 팩트 폭행은 이준석 최고가 주로 하죠. 아.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상대를 막 갈구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얘기만 하는 스타일이. 평가 분석. 이제 글쎄요, 그게 무슨 비결이 있나요? 그리고 말을 잘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은 정말 아주 논리가 정연한 이런 토론 스타일을 좋아하는 그런 시청자들도 있고 그런 분도 있어요. 목소리가 좋아야 그 사람의 얘기가 잘 들린다. 아, 속속.
게 들어온다. 네, 그런 분이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논리정연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결하게 핵심으로 바로 접근하는 그런 논법을 가진 스타일의 토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느끼기에 따라서는 다 다르죠. 네. 저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느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은 토론 볼 때 이렇게 저 패널이 참 토론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은 저는 군더더기 없이 핵심으로 바로 접근하는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앞에 뭐 이렇게 막 붙이지 말고 예, 예, 결론 먼저. 예, 예, 예. 화려한 걸 싫어하시고 그냥 실용적으로 딱딱. 예. 이준석 최고위원은 스스로 말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뭐 그냥 방송용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제 하는 말들을 네. 그 라디오 방송 아침에 나가면 보통 타이핑을 쳐서 옮겨서 이제 띄우거든요. 네. 근데 그거 보면 제가 해놓은 말도 보면 가끔 이 비문이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뭐 예. 그런 부분을 저도 반성을 합니다. 말이 비문인 건 괜찮아. 그러니까 그게 비문도 아닌데 무슨. 그러니까 장황하게 말하다 보면 비문 생기고 이러거든요. 네, 얘기하다 보면 꼬일 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짧게 말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목소리 같은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제가 이번에 그 민경욱 의원 그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런 헛소리를 굉장히 신뢰감 있게 얘기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앵커 제가 출신이니까. 뭐 가가지고 뭐 그냥 제가 봤을 땐 증거라고 내미는 네. 것들이 제가 솔직히 저게 어떻게 증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인데 발음 좋고 발성 좋고 이러니까 신뢰감이 생기는구나. 그럼 저도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했었고 근데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해서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예전에 2012년에 종편 생기고 나서 종편 많이 출연하고 이런 때는 보면은 농담 삼아서 아침 프로가 그날 하루에 종편 스탠스를 정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 있었죠. 네. 아침 프로 보면서 11시 사람들이 그 출근하고 11시 사람들이 출근해가지고 그거 보면서 1시 사람들이 출근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논조가 일체화되는 경향성이 있었거든요. 뒤로 갈수록 논리 정연해져요. 가다듬어져서.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이제 뭐 그런 모습은 뭐 종편 생활인이 되겠다는 것이면 모르겠으나 정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욕을 먹든 말든지 관점을 가지고 계속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저 숨통 남자 아이디 분이 두 분 이게 멘탈 문제인데 이준석 최고 같은 경우는 그 민경욱 전 의원 관련된 논란 뭐 이런 걸 보면서 놀라웠다.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냐. 박원석 의장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이 뭐 댓글들 엄청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겪었던 지점이냐면요. 진중권 같은 분들이 겪었던 지점이에요.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세상이 다 예스라고 할 때 노하는 경험을 몇 번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조영남. 네. 디워, 디워 때도 그렇죠. 디워 이거 전부 다 애국심, 국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부 다 뭐 그래도 한국에서 SF 시도를 하는데 뭐 욕할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욕했잖아요. 그리고 황우석, 네. 황우석 건 때도 보면은 아니 그 과학자가 뭐 국선도도 하고 이렇게 착한 과학자인 것 같은데 네. 그 어떻게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갔는데 네.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이다. 그리고 이번에 아까 언급하셨던 조영남 씨 그림 관련해 가지고도 본인이 미학자로서 이제 견해를 가지고 조영남 씨 것이 무죄다라고 주장했었던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네. 저는 그런 지점들이 필요하다 봐요. 왜냐면 우리가 여론조사나 아니면은 여론 따라 가지고 정치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AI가 더 잘해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댓글 같은 거를 제가 이제 현역 의원 시절에는 신경도 좀 쓰이고 네. 트위터 같은 거 하면은 뭐 막 그 엄청 달리죠. 달리고.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특히 이제 현역 의원이 아니고 나서는 사실 댓글 잘 안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정치인이 물론 이제 여론을 살펴서 정치를 해야 되지만 여론이 원하는 걸 얘기해주고 여론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 정치인은 대중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상호작용을 하려면 어쨌든 본인의 세계관과 또 본인의 주관이 뚜렷해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지. 네. 이게 뭐 댓글이나 혹은 지지층의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종전의 입장을 180도 바꾼다거나 뭐 출렁출렁 한다거나 혹은 자기 색깔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영혼 없이 그렇게 정치를 한다거나 그건 결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댓글을 보긴 보는데 그거에 이렇게 크게 좌우되거나 신경 쓰거나 그리고 패턴이 일정해요. 그 댓글들이 가는 게 때문에 이거는 열성 그 팬들의 네. 말하자면 의견이구나 이런 정도로 참고해서 하죠. 그 정도 참고해서 자, 이 첫 번째 영상 마지막 질문인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두 분
어떻게 이 생활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박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돈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치인으로서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이준석 최고위원. 방송하면은 먹고 삽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지금 뭐 여기 잘 나가니까 방송 많이 하잖아요. 제가 또 많이 하고 혼자 제가 있으니까. 2016년, 18년, 20년 이렇게 세 번 이제 4년 동안 선거를 나갔는데 네네. 선거 나갈 때마다 제가 저희 동네에서 안철수 대표 다음으로 소득세를 많이 냈습니다. 소득세를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방송 소득도 있고 그 정도로 많이 냈어요? 네, 출판 인세도 있고 안철수 대표는 너무 많으니까 제가 감당이 안 되고 그 네. 다음으로 제가 다음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엄청 많이 냈다는 얘긴데.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소득세 랭킹은 뭐 제가 자산세는 제가 그 당시에 집을 안 샀으니까 자산세는 제로였고요. 이준석 최고가 부자였군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출연료를 조금 아마 억대 연봉일 조금 거예요. 될것 같은데. 억대? 네. 억대가 뭐예요? 보니까 얘기 들으니까 두 자리 쓸 것 같은데. 두 자리도 아닙니다. 소득은 억대겠죠, 그죠? 네. 박 글쎄요, 의원님 어떠세요? 저는 뭐 일단 저 아내도 같이 일을 하고요. 네, 예.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비교적 뭐 생활이 그렇게 아주 그 불안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동안에 방송 수입도 있었고, 네. 또 뭐 강연, 뭐 강연. 강의 예.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정책위의장 맡고 계신데 당에서는 혹시 있죠. 당에서도 일정한 뭐 활동비 수준의 예, 그런 예. 소득이 있고, 또 뭐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이제 법인카드도 주고 네, 뭐 네. 그런 게 있긴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 걱정스럽죠. 이번 선거 때 빚도 많이 졌고 보전도 네. 못 받고 예. 고민을 해봐야죠 이제. 이게 그 방송 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선거 때 그 1번, 2번까지는 은행에서 대출 잘 해주는데 네. 정의당은 대출 잘 안 해줄 겁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결국에는 이제 자기 그 이 대출 여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네.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대출. 근데 1, 2번은 보전이 확실하니까 그 정도까지 안 해되는 분이 또 있으니까. 아니 개인의 신용대출 넘어서 가지고 선거 때는 은행에서 그런 거 잘 봐줍니다. 우리 정의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선거 치르고 나면은 재정 상태가 많이 어려워지는 분들이 있죠. 네, 여러분이 주신 질문 중에 몇 개를 꼽아서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예, 두 번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 중에 몇 가지를 또 선택해서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